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충전 인프라 산업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왜 충전 인프라인가 했을 때 제가 이제 유명한 모 블로그님이 글을 본 건데 이제 금강을 개발하던 시기에 이제 초기에는 금강 개발업자가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곡괭이랑 청바지 사업자들이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지금 성장하는 시기, 전기차 회사가 지금 큰 돈을 벌 것이지만 그 후에는 이제 관련 인프라 회사들이 돈을 벌 거다 해서 이제 전기차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 충전 인프라 산업, 뭐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 돈을 벌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글로벌 전기차 CAGR이랑 충전기 대수 CAGR인데 보시면은 약 30% 정도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전기차가 성장함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된 인프라가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이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전기차 가격, 그 다음에 주행거리,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를 한번 집중 이제 깔아야 되고 실제로 전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같이 커플링해서 30% 정도 올라가는 게 이게 전기차가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인프라도 그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충전 밸류 체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기반의 충전기 제조 및 설치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모빌리티 서비스 두 번째로는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운영을 하는 곳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PO라고 이제 충전 인프라 운영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충전 인프라 운영자가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인수해가지고 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까지 다 인수를 해가지고 그냥 이 밸류체인 통째로 그냥 한 회사가 다 이제 해버리는 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충전기 제조 및 설치 이제 첫 번째 밸류 체인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완속하고 급속하고 초급속으로 나뉩니다. 이 완속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린 충전 방식으로 이제 3에서 7kW 정도를 지원하는 충전기고 이제 보편적으로 전기차 충전할 때 한 10%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 뭐 한 시간이나 뭐 그 이하로 조금 소요되는 그 정도 시간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현재 어렵지가 않아서 이제 기술적 해자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급속은 한 50에서 뭐 15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30분에서 60분 정도 충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0% 충전되는데. 그다음에 초급속인데 초급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이나 350kW 정도를 지원하는데 약 20분 정도 완전 충전하는데 20분 정도로 굉장히 빠른 게 충전을 할 수 있고 이제 초급속 충전기를 제조하려면은 이제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해자가 있는 부분은 이제 충전기 중에 초급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급속 충전이랑 완속 충전이랑 이게 충전 방식이 다른데 완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AC 교류 방식이라고 하고 이제 급속 같은 경우에는 DC 직류 방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직류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할 때 만약에 할 때는 이제 직류 형태로 바꿔서 충전해줘야 됩니다. 이 충전기를 할 때. 그래서 이 완속 충전기를 보시면은 이 OBC라는 게 뭐냐면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건데 이 완속 충전기는 교류기 때문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 얘네가 직류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과정이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충전 속도가 좀 느리지만은 대신 장점으로는 전력을 좀 안정적으로 배터리에 공급을 해줘서 이제 급속 충전기에 비해서 배터리의 수명을 좀 덜 짧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급속인데 급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류로 전환해주는 장치가 그냥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 탑재가 돼 있어서 그냥 바로 직류로 배터리를 이제 OBC를 거치지 않고 바로 쏴줄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충전 과정이 이제 OBC는 생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이 돼요. 대신에 이제 많은 양의 이제 전력을 짧은 시간 안에 이 배터리에 쏴주기 때문에 완속에 비해서는 배터리 손상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상을 좀 줄이려고 이제 80% 충전한 후에는 조금 더 이 충전 속도를 낮추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배터리 회사 충전 회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속 충전기랑 급속 충전기랑 설치되는 장소가 보통 다른데 일반적으로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공용주택 같이 이제 굳이 빨리 충전할 필요가 없는 장소 그런 곳에 설치가 되고 있고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 거점이나 뭐 휴게실 같은 거가 있겠죠. 뭐 상업 공간에도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는 완속이 주로 들어가고 있고 뭐 이제 택시 같은 거는 빨리 지금 그 영업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곳에는 빨리 충전하고 빨리 영업 돌아다녀야 돼서 이제 급속 충전기가 지금 예,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다 급속으로 깔면 좋지 않냐, 그냥 다 빨리빨리 충전하면 좋지 않냐고 하는데 이게 가격을 보면 완속 같은 경우에는 7kW가 800달러고 50kW가 7,000달러, 이제 100kW가 11,000달러로 엄청 크게 킬로와트가 커질수록 이 비용이 엄청 크게 증가해요. 그래서 보통 급속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보다 5배에서 막 15배까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각 장소마다 알맞는 이 충전기를 배치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충전기에도 규격이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이폰이랑 뭐 삼성 보면은 둘 다 배터리 그 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 충전기 규격을 맞춰야 된다는 게 크게 이슈가 됐는데 지금으로는 이제 이 AC 단상 5핀이라고 타입1이 이제 완속 충전에서는 지금 표준이 되고 있고 선진국에서 그다음에 이제 DC 콤보라고 이제 DC가 말씀했듯이 급속 쪽인데 급속은 CCS 타입1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이랑 이제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표준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번외로 이제 테슬라가 있는데 얘네는 자기 걸 그냥 써버려요. 애플처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하는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사 차량이 충전할 수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고 이게 2차 충전 규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랑 일본이 뭐 그 볼트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220볼트고 일본은 110볼트고. 근데 이제 돼지코 같은 이제 돼지코어가 이제 플러그죠. 그거 변환 플러그를 사용을 하면은 사용이 가능하듯이 얘네들도 이제 변환 플러그를 사용을 하면은 꽂아가지고 이거를 타입이 다르지만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기술 방향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는 이제 무선 충전 방식이 있고 뭐 도로에 아예 무선 충전을 깔아서 주행을 하면서 충전을 하는 게 얘기가 되고 있고 뭐 그다음으로는 그냥 이렇게 자동차가 위에 가서 여기 자동으로 무선이 되는 그런 형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말도 안 되게 들어가서 이제 상용화가 될 방식은 아니고 뭐 무선 충전 기술이 발달한다면 이 정도가 이제 한계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이게 급속 충전으로 갈수록 이 충전기 이게 되게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이 대신 충전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배터리 자체를 아예 교환해버리는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이제 배터리 쓰는 게 다 다르고 배터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에서 이제 탈락이 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술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기본적인 충전 인프라가 완전 깔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기술들이 상용화되려면 멀었고 뭐 진짜 쓰인다면 10년, 20년 후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밸류 체인으로 두 번째 모빌리티 서비스인데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앱으로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격으로 충전소를 관리하는 그런 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앞에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부분을 뭐 프론트엔드, 뭐 전담부라고 부르고 뭐 원격으로 충전소를 관리하는 거는 후담부라고 백엔드라고 부르는데 이제 전담부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에게 충전소 정보 검색, 최적 경로 추천, 뭐 즉시 예약 같은 충전, 뭐 충전 시기 알림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고객한테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고 이거 같은 구독 서비스로 운영되기도 하고 뭐 결제하기도 하고 뭐 각각 다양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후단부로는 이제 원격으로 충전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뭐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충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충전기 상태가 어떤지 고장은 되고 고장 진단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큰 혜자가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모빌리티라는 영역이. 그래서 이제 이 충전기 업체나 뭐 충전 인프라 운영을 하는 CPO 같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인수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다 해먹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시로 들면은 이건 미국 회사인데 EV고라고 이 급속 충전기 CPO를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플러그 쉐어라는 이 모빌리티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합니다. 플러그 쉐어를 보면은 이 전기차 충전소 위치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고 이제 그런 거를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랑 그런 걸 다 뽑아내고 광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돈을 벌던 회사인데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플러그 쉐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충전기 위치랑 이용을 이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하고 뭐 트립 플래너 같은 거나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제공 비즈니스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플러그 쉐어 폴 비즈니스라는 기업용 앱이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뭐 CPO 같은 곳에 데이터를 팔거나 뭐 아니면 컨설팅, 뭐 시장 조사 기관 이런 데 다 팔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나 이용자들 등 다양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플랫폼 사업에서. 그래서 이제 EV고가 그냥 이걸 인수해 버려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제 CPO가 모빌리티 업체를 뭐 인수해가지고 충전 인프라 운영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세 번째가 충전 인프라 운영 CPO인데 CPO가 이제 뭐 차징 포인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라고 부지에 충전기를 딱 설치해 놓고 이제 고객한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은 뭐 주유소 같은 게 있는데 뭐 그래가지고 부지를 뭐 좋은 곳에 이제 잘 확보해야 돼서 부동산 사업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플랫폼을 활용해서 뭐 가입자 기반으로 뭐 구독해서 멤버십 사용해가지고 뭐 통신 사업이랑 비슷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고 CPO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를 구매를 해가지고 어 구매를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 플랫폼을 활용해서 밸류 체인 제일 윗단에 있는 그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충전소 같은 경우 그리고 충전하는 동안 다양한 편의 서비스나 뭐 부가가치 같은 걸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CPU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충전소만 주유소처럼 충전소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차지 포인트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완속 충전기 1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소를 투자하지 않고 여기 보면 충전소를 이 회사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판매하고 뭐 그런 걸 운영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 그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이 고객들이 차지 포인트에 충전소 설치 의뢰하면은 차지 포인트가 제품을 판매하고 설치하고 뭐 운영 서비스 제공하고 대신 이제 충전소의 소유권이나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들은 다 이 투자자들이 다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건설을 위한 뭐 부지 확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좀 덜 들고 그 다음에 그 자본이 좀 덜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는 이제 여기서 이 충전소 투자 쪽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되게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을 포기하고 가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EV고라는 회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직접 투자를 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를 투자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통한 운영 수익을 다 가져가고 부가가치 수익도 다 가져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들고 운영 리스크를 또 안고 가는 형식입니다. 이제 대신에는 이제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이 회사가 다 가져간다. 그리고 이제 위 비즈니스 모델보다 이제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포텐셜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는 EV고가 지금 1등인가 2등으로 알고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고 EA라고 부르는데, 그 회사가 이제 이 둘이 회사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충전 인프라 비즈니스가 딱 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상업시설에 충전 인프라를 깔아주고 이제 상업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이마트 같은 게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차 충전기를 깔아놓고 얼마 이상 구매하면은 뭐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해서 고객들을 유인하는 그런 마케팅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은 이미 오프라인 매장 가지고 있는 곳들은 주차장이 있어서 뭐 부지를 따로 확보할 필요도 없고 이제 완속 충전기를 주로 구매를 해서 깔아 놓는데 돈을 엄청 많이 들이지 않고 이제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장점인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는 이제 볼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기를 고객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대신에는 여기 광고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이 광고 수익으로 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인데 이 비즈니스가 이제 왜 됐었냐면은 이제 쇼핑몰이나 은행 같은 곳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주차장 같은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대신에 여기 오는 고객들은 이 충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은행이나 이런 그 부지를 제공해줬던 업체들은 공짜로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볼타는 이 광고 수익을 이 부지 투자 같은 이런 그 자본이 크게 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장점이었던 비즈니스였는데 밑에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광고 수익이 돈이 되냐 했을 때 과연 BEP가 넘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BEP를 못 넘어서 이 다른 에너지 기업 쉘이라는 곳에 망해가지고 지금 인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PO 사업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넣었고 이제 세 번째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보시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만 5천 기 정도가 깔려 있고 이제 그중에 89%가 완속 충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급속은 한 2만 기 정도로 좀 소량이고 이 충전기 한 기당 평균 이제 2.01대 전기차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다른 나라 비해서는 많이 깔린 거고 급속 충전기는 원래는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업들이 진출을 안 했었는데 최근엔 진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빨리 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제 밸류 체인인데 밸류 체인을 보시면은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SK 시그넷이랑 원익 P&E, 롯데정보통신이나 뭐 휴맥스, 그다음 뭐 신세계 INC 뭐 이 정도가 전부고 충전 인프라 투자하려면은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고르기가 상장사 중에서 고르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들이 SK 같은 경우에는 뭐 SK 원래는 시그넷 EV라는 회사 충전기 제조 회사를 사가고 LG는 뭐 애플망고 GS랑 같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이 밸류 체인을 다 사버려 가지고 국내 충전 인프라 산업은 이 대기업들의 싸움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우리가 충전기 투자를 하는데 SK랑 LG를 살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개인적으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는 걸 보면 이거는 돈이 되는 산업은 맞다라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내 완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GS가 점유율 1등을 하고 있고 SK가 3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GS 커넥트랑 이게 GS 거고 홈앤 서비스가 SK 겁니다.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조금의 기술력만 있으면. 그래서 현재 레드오션 시장이고 여기서는 큰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급속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한국전력하고 환경부에서 이제 깔다가 이 SS 차저라는 게 SK 건데 이 사기업 중에서는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충전 인프라를 볼 때는 국내보다는 해외를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부분을 이제 봐야 될까 했을 때 이 충전 인프라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요국들로는 중국하고 유럽하고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엄청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전 세계 급속 충전기 83%가 중국 거고 완속 충전기 56%가 중국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먹을 파이가 적고 중국 충전기 같은 경우는 다 중국 충전기 회사들이 하기 때문에 뭐 한국 회사나 그런 다른 회사 업체들이 끼어들 여지가 잘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급이 잘 되고 있는 편인데 급속 충전기는 부족한 상황이라서 유럽 쪽을 보시려면 급속 충전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뭐 ABB 같은 회사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제일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최근에 막 전기차도 2040년대까지 뭐 몇 대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프라만 보더라도 지금 주요국 3국 중에서 제일 꼴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먹을 파이가 많을 것 같고 이 미국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제 30년도까지 50만 곳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도 주겠다. 이제 150kW 이상 급속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주고 대신에 이제 IRA 법안이처럼 이제 55% 이상을 미국산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제 현재 2차 전지가 크게 관심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전기차 침투율 가장 낮은 미국이 이제 크게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건데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에서도 미국에서 공급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충전기 제조사 그런 회사들이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현재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전기차 충전 제조기업 중에서 이 규정을 충족하고 급속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차지포인트랑 프리와이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롬버스 이런 회사가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SK 시그넷이 유일한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했을 때 밸류 체인 중에서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 충전기 제조랑 설치 및 유지 보수고 현재 충전 인프라 산업이 초기 단계라서 이제 장비가 제일 먼저 깔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인프라가 시작할 때. 그래서 이쪽이 가장 큰 돈이 될 것 같은 회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완속 충전기랑 이제 급속 충전기가 두 개로 나뉘는데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 대상도 아니고 기술적 혜자가 좀 낮아서 하는 업체들도 많아가지고 성장률도 한 15% 정도로 좀 낮은 편이고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기술적 혜자가 있어서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성장률이 30%로 크게 들거든요. 그래서 급속 충전기 위주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충전소 인프라 CPU 같은 경우에는 이게 EA인가 EV0인가의 이제 예상 순위 흑자 전환을 언제 할 것인가를 예상한 시나리오 그건데요. 보시면은 한 27년도, 28년도에 순이익 적자를 하는 그 전환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U 회사 같은 경우에는 28년도, 27년도 이쯤에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캐시가 지금 꽂힐 거라고 생각이 되는 곳은 밸류 체인 앞단에 있는 전력 사업이나 충전기 제조 및 이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는 이제 가까운 미래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 돈을 쓸어 담는 곳은 미국 비중이 높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초고속 충전기를 파는 회사가 될 거다가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